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초의 박세리 씨 사태, 즉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했을 때 저만 해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뭔가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제가 항상 전달드리는 시리즈의 영상들처럼 까도 양파처럼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마저도 무너지게 생겼다.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아버지의 많은 과거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도 심각한 사태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거부터 이미 박세리 씨는요,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은퇴를 못해? 사실 무근이다.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물론 박세리 씨는 이 당시 때 이 소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박세리가 빚이 많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나 계기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과거 골프가 재밌어진 순간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가 골프를 하기 위해 아버지는 계속 돈을 빌리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야 했었다라고 회상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고 다녔으며 돈도 없는데 왜 골프를 시키고 있냐? 그런 시선도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 상당히 상처를 입었고, 첫 번째는 저 때문에 그랬으며 그분들이 너무 야속하고 미웠다고 합니다. 꼭 내가 성공하여서 2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린 소녀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죠. 아픈 마음을 꾹 참고 정말 열심히 골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는 즉시 먼저 아버지 사업에 빚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나 빚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모든 상금과 계약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까지 나를 뒷바라지하며 만들어주신 부모님들께 모두 다 드렸다라며 이 루머가 사실 무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박세리 씨의 과거 예능 방송 중에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박세리 씨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일당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박세리 씨가 어디 술집을 갔나? 어디 가게를 갔나? 카페를 갔나? 하는데 이 자신의 골프 여성 후배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뒤쪽 테이블에서 웬 남자 3명이 그렇게 골프 여자 선수들의 외모를 지적하더랍니다. 골프 잘 치면 뭐하냐? 얼굴이 별론데. 이런 얘기를 박세리 씨가 들으면서 이걸 참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박세리 씨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외모를 비하하더랍니다. 너무 화가 났던 박세리 씨는 결국 그 사람들을 불렀고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3명의 남자들은 굉장히 벙쪘다고 해요. 이 당시 때 박세리 씨가 그렇게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자신도 자신이지만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선수 생활을 하는 어린 후배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하여 맏언니로서 그런 따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모만 봐도 박세리 씨가 왜 아버지와 어머님에게 27억 원에 달하는 집과 시계와 다이아몬드 반지, 나아가서는 수백억의 자신의 우승 상금과 스폰서 비용 다 들였고 또 아버지 빚 갚는 데에 우승 상금부터 써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 사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던 박세리 씨의 대전집,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만이 아니라 이 박세리 씨의 대전집마저도 이게 사실 몇 층짜리 건물이거든요. 1785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하여 법원이 최근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세리 씨가 경매에 넘어갔다가 멈췄다가 또 넘어갔다가를 반복했었던 대전 유성에 있는 집만이 아니라 이 박세리 씨가 이렇게 지었던 큰 고층짜리 저택 역시도 최근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주택에는 박세리 씨의 부모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밖에 박세리 씨의 소유의 539.4제곱미터의 규모 대지와 그 위에 세워진 4층짜리 건물까지도 함께 경매에 나와버렸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여성동화 측에서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박세리 씨의 전 감독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모습을 보면 이 효녀라고 불렸던 박세리 씨의 재산이 전부 다 아버지로 인하여 탕진이 됐다.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도박빚도 상당했고 사업을 하면서 졌던 빚도 상당했으며 빚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박세리 씨가 그렇게 많이 갖다 들였던 수많은 수백억의 비용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대중분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수홍 씨와 장윤정 씨 사태를 함께 거론하면서 이거 제2의 친족 간, 가족 간에 또 심각한 금전적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박세리 씨의 전 재산에 압류딱지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리 씨가 올해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40대 중반이 된 박세리 씨가 결국에는 이 아버지를 위하여 효녀로 살던 그 인생이 빗발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평생 아버지의 반대로 인하여 결혼조차 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밝혔었던 박세리 씨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큰 불만 없이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물심양면 금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큰 도움과 딸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지극정성 효심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유재석 씨가 최근에 진행하는 이 예능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 박세리 씨가 또 이 KBS 골든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한다라며 이 유재석 씨의 프로그램 소개 뉴스에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밖에 박세리와 여러 가수들과 함께 팝업 상륙 작전이 7월 달부터 방영이 될 예정이다. 어떤 반응까지 나오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최근 이 박세리 씨가 이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부동산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 재산이 탕진됐다 이런 말이 워낙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박세리 씨가 정말 돈이 많이 떨어져서 갑자기 예능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게 아니냐, 혹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박세리 씨가 방송에서 소개했었던 이 수많은 그야말로 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었던 건물이며 집이며 땅이며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거 박세리 씨를 평소에 부자로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도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했던 대목은 무엇이냐? 이 박세리 씨가 과거 이렇게 삼성재단에서 많은 투자를 받으며 직접 선수로서의 관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세리 씨의 미국 진출 때부터 지도를 맡아왔었던 데이비드 리드베터라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 리드베터라는 코치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코치입니다.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세계적인 코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리드베터 코치가 당시에도 삼성물산 박세리 팀의 관리 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왠지 봤더니 선수 본인과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족을 통제하지 못하고 현지 매니저를 통제하는 데도 실패했으며 현지에 돌아가는 상황조차 세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코치였던 리드베터가 오죽했으면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에 대한 많은 간섭으로 인하여 내가 그냥 떠나겠다라고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때 보면 이 박준철 씨에게 모든 문제를 일임했다라고 삼성물산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박준철 씨가 미국으로 건너가 코치였던 리드베터와 자리를 함께 했지만 혼선만 가중시켰고 리드베터는 도대체 내 협상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어정쩡한 처지에서 처분만 기다렸다고 해요. 기자회견에서 선수 한 명에게 너무나도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또 다른 개사에서 결국 리드베터와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당시 때 심사숙고 끝에
박세리 씨를 위하여 더 이상 코치를 맡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프로 생활을 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드베터는 명확하게 꼽았어요. 삼성 세리팀과 박세리에 붙인 박준철 씨, 현지 매니저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박세리 씨에 대해 관여하여 이거 도저히 내가 코치를 볼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뉴스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박준철 씨가 이 리드베터라는 코치가 코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딸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사실 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한 칼럼처럼 이 따님을 두고 있는 많은 아버지가 골프 선수를 시키게 되면 따님들은 골프 기계가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박세리 씨를 길러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박준철 씨이기도 한데 과거 건달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박세리 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못한 일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재능 있는 자식도 부모의 과욕으로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중요한 건 자식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큰 꿈을 갖는 운동선수의 부모는 부모가 먼저 선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과 여러 가지 지금 최근 새만금청 3천억 규모의 사업까지 관여를 하면서 도장도 따로 팠죠. 거기에다가 또 뭘 했습니까? 내가 박세리 재단의 회장이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박준철 씨에게 지금 배상으로 되어 있는 금액만 60억 원이 되고요. 그 외의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새만금청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선택으로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까지 자칫 잘못하면 폐업하는 게 아니냐. 사업 종료하는 게 아니냐. 나아가선 어찌됐건 사문서 위조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형법, 이거 형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부분은 민사소송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게 민사라고 할지라도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민사소송을 했을 때 이 금액을 갚지 못하면요, 결국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살게 됩니다. 전국 50여 개 교정시설에 350여 개의 노역장이 있어서 여기에 유치된 사람은요, 수용자의 신분으로 노역에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국 벌금이나 또는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노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돈을 계속하여 갚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돈을 안 갚는 개념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새만금청에서도 제재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도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는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고 박세리 씨는 그 때문에 희망재단마저도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준철 씨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나락이라고 하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급기야 박세리 씨가 보유하고 있었던 총 자산들에 대해서도 압류딱지라는 것이 다닥다닥 붙게 생겼는데요. 압류딱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이렇게 압류딱지가 붙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빨간 딱지라고 해서 이거 안 붙여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집안 살림살이에 이렇게 압류딱지가 붙었을 때 느껴지는 이 심적 압박감은 어마무시합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 이 정도까지 뭐 저희 집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 딱지 붙으면 우리 집 TV, 우리 집 냉장고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죠. 최악의 나락으로 갔을 때 붙는 것이 바로 압류표, 압류딱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빨간 딱지가 박세리 씨 집안, 건물, 자산 곳곳에 붙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기사를 보면 박세리 붙인 허위 서류 의혹에 새만금개발청은요, 엄격한 제재 절차 중이다라고 계속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역시 박준철 씨를 고소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는데, 이 새만금청 측에서도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직접 투자 비용 3천억 원의 2%인 약 60억 원의 우선 협상 이행 보증 증권을 회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고 손실은 없다고 했지만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한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사태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박세리 씨 아버지 박준철 씨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고 솟구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루어냈다라고 보여줬던 이 골프 여제의 삶과 골프 여제의 기록들, 최근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사례에서도 비견됐을 만큼 이 박세리 씨와 박준철 씨 이 두 부녀의 성공 신화는요, 이 많은 국민분들에게 큰 감동과 감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박준철 씨가 옆에서 박세리 씨를 엄하게 호랑이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다그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박준철 씨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딸이었던 세리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성공 신화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픔들과 많은 힘든 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계속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박세리 씨와의 부친과의 갈등이 터진 일명 리치 언니 별명을 안겨줬던 대전에 있던 호화 건물에도 이제 압류딱지가 붙게 생겼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앞서서 박세리 씨의 이 부모님에게 선물해드린 집들이 또 경매에 갔다가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박세리 씨와 채권자 간의 소송으로 인해 경매 집행은 정지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이 박세리 씨의 부모님이 살고 있던 주택만이 아니라 박세리 씨의 명의로 2019년에 신축된 건물까지 두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 집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산다 예능 방송에도 등장을 하여 넓은 마당이 있는 부모님 집 옆에 세 자매가 살기 위해 지은 4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거주 중이다라고 말을 했고, 당시 박세리 씨는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다 지었다라고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바와 식물까지 키울 수 있는 테라스 등을 자랑하면서 리치 언니, 부자 언니다. 이 층고 보세요. 자동 블라인드까지 있고 그야말로 대호화 주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짓고 산다라고 방송을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 이렇게 딱 공개가 됐던 거죠. 그 옆에 지었던 바로 이 박세리 씨의 단독 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 지금 경매에 함께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지금 기사가 난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세리 부친이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을 이용해서 이 박준철 씨가 사실 굉장히 무리를 했잖아요. 내가 박세리 희망재단의 회장이다. 내가 박세리 아버지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엄청난 부채, 빚더미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 박세리 씨가 은퇴 경기를 마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포옹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사 사진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터뜨릴 정도로 굉장한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너무 빗발해지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도박,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한 빚들, 그 이전에도 박세리 씨가 갖다 드렸던 수백억의 금액들,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나마 박세리 씨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집을 지어드리고 본인이 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나마 자산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건데 이 재산들도 싹 다 경매에 붙여졌었단 얘기예요. 물론 소송을 통해서 경매 진행이 멈춰져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정 상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직접 투자 비용이 3천억 원의 2%인 60억 원의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추가 절차, 추가 손해배상도 터져 나올 수 있다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가족 간의 회사를 두고 있는 많은 유명인들과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아예 초기에 그냥 쇳불을 빼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대표적 사례가 박세리 씨의 아버지인 박준철 씨의 사례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건물과 집이 모조리 지금 압류되게 생겼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이 압류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압류 딱지입니까? 많은 연예인들에게도 또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 압류 딱지가 붙는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게 붙는 이상 가세가 기울었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평생을 아버지와 부모님을 위해 살아왔던 한 명의 골프 여제가 알고 보니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또 부모님의 여러 가지 뭐 도박이라던가 이런 뭐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결혼조차 반대했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 박세리 씨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사실 완전히 힘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박준철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에게 그런 행동을 한 셈이 됩니다. 근데 이 옆에는 어머니도 있고요. 박준철 씨의 자매들도 있죠. 이 온 가족이 박세리라는 이 효녀 한 명 덕분에 지금까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고 따져놓고 본다면 왜 결혼을 못했는지, 왜 저렇게까지 큰 금액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가 버리게 된 건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와요.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왕따 골프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쭉 내려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바짓바람 창조한 골프 대디들, 내 딸은 내가 지킨다. 자, 한국 여자 선수들의 아버지가 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종횡무진 활약하는 데에는 사회적 이 요인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 골프의 경우 미국에 진출하면 로드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로 선수들의 경우 미국에서 캐디와 함께 움직이려면 1년에 1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캐디가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함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해외로 보내지는 딸을 당연히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예전부터 한국의 이 골프 대디들이 외국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90년대 중반만 해도 부모들의 눈에 차는 변변한 코치가 없었다고 해요. 한국의 골프는 역사도 짧았고 선수도 적었기 때문에 몇몇 이름 있는 선수는 있어도 권위 있는 코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 골프 대디들은 자식의 그리고 자기 가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사명감에 선수, 딸을 가르치려 들게 하고 스폰서 계약도 직접 하게 되고 대륙을 횡단하며 대회에 출전해야 하는 딸들을 위해 자동차 핸들도 손수 잡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해요. 박사 골퍼도 있지만 과거의 선수든 코치든 골프장 직원 출신이 아니면 학력도 보잘것없는 의심스러운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딸이기 때문에 더 아버지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박세리의 아버지는 세계 최고의 골프 코치라는 데이비드 리드 베터 역시 딸에게 지도한 스윙을 가지고 내 딸은 내가 더 잘한다라며 간섭하는 과도한 열의를 보이다가 결국 이 코치까지 떠나보내게 된 원인을 제공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관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이 과거사를 이야기하던 이야기 중에 이 박세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박준철 씨가 뭐 세리는 체력과 지구력, 자신감이 필요했다. 아파트 15층 계단을 매일 새벽 4번, 5번씩 오르내리게 했다. 하체 근력과 집중력을 키웠다. 내가 해보니 5층밖에 못 내려오겠더라. 그런데 세리는 불평 없이 모든 걸 참아냈다. 이 훈련 덕분에 화려한 아이언샷도 가능했던 게 아니냐. 깊은 무덤가에서 스윙 연습을 시켰다라는 질문에도 담력과 배짱을 치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막연하게나마 돈이 될 거란 생각에서 딸에게 골프를 시켰다. 이런 얘기부터 쭉 흘러오다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합니다. 실례지만 과거 주먹 세계에 몸담았던 것으로 안다 라고 하자 솔직히 건달이었습니다. 거칠게 살아왔다고나 할까요? 한때 그 바닥에서 잘 나가는 편이었죠. 가정을 지킨답시고 86년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는데 거기서도 연결되는 게 오로지 그 건달 바닥의 형 동생들 뿐이었다. 결국 이 생활을 해외에 가서도 어느 정도 인맥이 이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귀국하자마자 그동안 구축해 놓았던 세력 위축을 우려했는지 상대방 건달 측으로부터 이런 것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거 아닙니까? 침을 맞아서 1년간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 때문인지 몰라도 다시 살아나 이처럼 영광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뭐 미수에 그쳤겠죠. 하지만 이거 정말 단어 그대로 저런 침을 놨다고 한다면 이거 말 그대로 미수에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미수라고 할지라도 이거 너무나 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도 연루됐었던 이 박준철 씨의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아, 정말 이 박세리 씨가 한평생을 좀 힘들고 고단하게 살았을 것 같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세리 씨의 이 희망재단 재무 상황이 공개가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약 2억 원 정도 손실금이 났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15일 날 이 공개된 재무 상태표에 따르면요. 작년 말 기준 재단의 보유 현금성 자산이 포함된 금액이 1억 1,435만 원으로 전체 유동자산 1억 1,490만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년 대비 약 2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라고 해요. 유형 자산은 104만 원 정도, 전체 자산을 합했을 때 1억 1,59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재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적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지난해 재단의 사업 수입 자체가 8,521만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부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의 사업 수익 자체가 대부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희망재단도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급기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0억 원의 위약금 개념의 이 손해배상금을 국가에서 물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준철 씨만이 아니라 이 희망재단의 대표로 있는 박세리 씨까지. 근데 이 희망재단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박세리 씨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저지르게 된 이 행동 하나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대전에 있는 집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집도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에 넘어간 집만 두 곳이라고 하고요. 나아가선 박세리 씨가 이때까지 벌어들였던 수백억 원의 수익을 모조리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3천억 원의 사업이 엎어지면서 국가에서 박준철 씨에 대한 이 6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박세리 씨가 갚을지도 모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되려 더 분개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딸이 아버지가 저지른 행동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그런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그러한 말을 했다고 했죠. 아버지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박준철 씨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박세리 씨를 골프를 시켰던 이유가 돈이 될 것 같아서였었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계속하여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은 2016년도에 박준철 씨가 인터뷰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 세리는 나의 자식이라기보단 우리나라의 어떤 바라는 희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세리 씨는 글쎄요, 저는 우선 나가게 되면 저희 가족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싶다. 우선순위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박세리 씨의 이 효심지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세리 씨를 어떤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시킨 이유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켰다라는 것부터가 삐그덕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더불어서 사실 이 박준철 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만 간단하게 해봐도 골프 선수 박세리 씨 아버지는 건달 출신인가요?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글이 2020년대에도 올라왔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 박세리 씨 아버지 박준철 씨가 KBS에서 제작했었던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도 직접 자신의 입으로 건달 생활을 했었다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뉴스 기사에도 버젓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이 박세리 씨가 이미 200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넘은 기간이죠. 한 17년 전입니다. 어느덧 나이 30이 되었다. 나도 아내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 에이 쏘씨 박세리 씨가 결혼을 못한 건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박세리 씨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히려 팩트를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저를 여자로 봐줄 남자는 어디 없나요? 아이는 딸 셋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서 기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팬들의 관심사인 결혼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놨었습니다. 이 당시 2007년도 때 박세리 씨가 30인데요. 이때만 해도 결혼 정년기가 늦춰졌다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세리 씨는 이 당시 때 지긋지긋한 투어 생활에 지쳤다고 합니다. 이 몰려드는 외로움을 감당할 힘조차 거의 소진됐다라고 말을 해요. 짙게 드리워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도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씨에게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3녀 중 둘째인 박세리 씨는 한때 결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섭기로 소문난 아버지 이 박준철 씨가 딸의 입을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박준철 씨는 딸에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자친구는 물론 결혼 얘기는 입에도 담지 말라 이렇게 으름장을 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세리 씨가 2006년 6월 LPGA 투어 도전 10년 만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소원을 풀었던 거죠. 걸림돌이 제거가 된 겁니다. 자, 결혼 분위기가 무르익은 셈이다라고 이미 2007년도 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 당시 때 사귀던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친구를 후배가 소개해줘 올해 초부터 만나고 있다. 결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자,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예쁘게 자신을 꾸밀 나이에 필드에서 새까맣게 타버리며 운동에만 몰두했었던 박세리 씨가 이젠 툭하면 결혼 타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내 나이가 계란 한 판, 30살이다. 이제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이도 찼다.
문제는 남자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골프에 입문시킬 생각이 있냐라는 말에 모르겠다. 억지로 골프를 시킬 생각은 없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박세리 씨가 골프에 한평생을 갈아 넣은 것 치고는 의외다라는 이야기가 당시에 돌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세리 씨는요, 무엇보다도 안정을 갈망했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솔직히 힘들 때 더욱 외롭다. 투어 생활이라는 게 결혼을 떠나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지 않나. 심적으로 도움받고 싶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너무들 부담스럽게 바라본다. 박세리는 2004년에서 5년 지독한 슬럼프를 겪을 당시 주변으로부터 슬럼프 탈출의 유일한 해법은 결혼밖에 없다는 말을 귀가 닳게 들었다. 하지만 박세리는 정작 데뷔 3년 차인 2000년 첫 슬럼프를 겪으면서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는 2배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박세리는 이후 남자 문제에 대한 질문에 거칠고도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 후유증이 너무나 컸던 탓이다. 왜 헤어졌을까요? 당시 박세리 씨는요, 중국계 홍콩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보통 2년차에 경험하는 징크스를 진출 3년째인 이때 겪게 된 거죠.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남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겁니다. 그러자 남자 문제에 안 그래도 평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아버지를 포함한 집안의 결론은 남자 문제 때문에 너가 성적이 안 좋다. 그래서 헤어져라. 라고 말하여 강제로 헤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당시 때 이제 슬슬 결혼을 하겠거니 싶었는데 17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박세리 씨는 결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였을까요? 사실 이 박세리 씨가 이 당시 때 자신이 부진했다라는 성적이 남자친구 때문이다라는 말이 많으니까 무엇보다 큰 안정은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남자친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홍콩계 미국인 바로 로렌스 첸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났었는데, 자, 이 로렌스 첸이라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통하며 모든 것을 인정받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지만 이 홍콩인 남자친구와 결국 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당시 때 식사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던 박세리 씨인데 결국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부터입니다. 이 당시 때 박세리 씨는요, 이 홍콩인 남자친구와 무려 4년 6개월을 교제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라면서 갑작스러운 결별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로렌스 첸이라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부모님 모두가 유명한 금융인이에요. 굉장히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이후부터예요. 박세리 씨가 2010년도 또 돌연 만나는 분이 있어요 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당시가 2007년도죠. 그러니까 이로부터 3년 뒤에 갑자기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중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이 박세리 씨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 누군가 봤더니 1살 연상의 재미교포 1.5세인 토미 김 씨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이 골프 여왕 박세리의 연인은 훈남이었다. 18개월째 교제 중이다 라고 2008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당시부터 이미 사귀고 있었던 것이고 2010년도에 돼서 이 박세리 씨가 직접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밝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분입니다. 토미 김 씨. 실제로 이 박세리 씨의 경기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이후로 박세리 씨가 연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때문에 결국 다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박세리 씨는 결혼은커녕 연애에 대한 소식도 최근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정작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요,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훈련을 강조했었던 분입니다. 다리 근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아파트 15층을 오르락내리락 한 훈련을 시켰고, 한겨울 모래사장에서도 연습을 시켰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계속하여 골프 연습을 시켰으며, 특히 기사에 나와 있죠.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며